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제품 보증 충당부채 템플릿을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KIFRS 기준서가 그렇듯이 충당부채 기준서도 이론적인 설명만이 있을 뿐 실제로 회사 실무에서 충당부채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의 100권이 넘는 중부회계 교재의 유동부채 챕터에서도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교재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참조하시어 회사 실정에 맞게 템플릿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 팀장그룹은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BMW 등 완성차 OEM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인 나 팀장주도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 시 제품의 무상 교환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사례로 3년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 보증 충당부채 계산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텝 1. 보증기간이 3년이므로 결산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간의 월별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19년 1월 말 결산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3년 전인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텝 2. 동일한 기간 동안 월별 제품 보증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나 팀장들은 B2B 기업이어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 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매출 채권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완성차 업체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제품 보증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데빗 노트를 받은 금액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템플릿을 작성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품질 클레임이 들어오면 부품을 교환해 주어야 하므로 매출 채권 차감이 아니라 부품 교환을 위해 발생된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스텝 3. 3년간 품질 보증 비용 합계를 매출액 합계로 나누어 매출액 대비 보증비 발생 비율을 계산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자료를 구한 보증비 발생 비율은 0.17%입니다. 즉 매출액이 100만원 발생하면 보증 비용은 평균적으로 0.1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스텝 4. 보증기간을 별도의 셀에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3년이므로 3을 먼저 입력을 하고 매월 결산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12를 곱해서 36개월로 환산을 합니다. 스텝 5. 매월 말 결산을 하는 경우 결산월의 마지막 날짜, 즉 결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019년 1월 말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1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스텝 6. 매월 발생한 매출액에 과거 3년간 평균 보증비 발생 비율 0.17%를 곱하여 그달 매출액에 대해 보증기간인 미래 3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증비 발생 예상 총액을 구합니다. 2016년 1월 매출액 224,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0.17%를 곱한 386,751달러가 향후 3년간 보증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비 발생 비율이 적혀있는 셀을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F92 셀의 수식을 아래로 쭉 긁어서 수식 복사를 하면 모든 매월 매출액에 대한 충당부채 총 추정치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스텝 7. 각 월에 대해 보증기간인 3년, 즉 36개월로부터 앞으로 남은 보증기간이 몇 개월인지를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월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은 2019년 1월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1월에 발생한 매출은 이미 3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보증기간은 0개월 남았으며 2016년 2월 매출은 35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보증기간은 1개월이 남았습니다. 결산일자인 2019년 1월 31일이 입력된 C12셀에서 각 월말 날짜가 입력된 B 칼럼의 B92셀을 차감하여 경과된 개월수를 구하고 36에서 이 개월수를 차감하면 남은 보증기간 개월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한 후 마찬가지로 아래로 쭉 긁어서 남은 개월수를 자동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F칼럼과 G칼럼은 항상 최초 첫 개월만 수식을 입력한 후 그 아래의 모든 셀은 수식을 쭉 긁어서 자동으로 채워지게 해야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등 매월 결산을 할 때 결산 월 날짜만 바꿔서 입력하면 모든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결산을 아주 쉽고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스텝 8. 매월 매출액에 대응되는 충당부채 총 추정치 곱하기 잔존 개월수 나누기 36의 수식을 입력하여 각 5월의 충당부채 총 추정치 중 해당 결산월 현재 잔존 보증기간에만 해당하는 부채 잔액, 즉 이미 경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월말 현재로 남아있어야 하는 금액을 구합니다. H칼럼의 금액을 다 더하면 과거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해 매출액이 발생한 각 월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잔존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충당부채 추정치 총 합계액이 구해집니다. 이 금액이 1월 말 결산 시 BS의 충당부채로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스텝 9.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밑에 1차 협력업체가 있고 그 1차 협력업체에는 또 2차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 팀장주도 완성차로부터 품질 클레임이 발생하면 부담해야 하는 보증비용 중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와 분담하기로 사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담률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며 미주 지역이나 유럽은 분담률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협력업체와 분담률이 정해져서 법적으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부채에서 차감하고 순액으로 기록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총 클레임 금액 대비 협력업체에 청구한 비율을 구합니다. 스텝 10. 1월 말 현재 충당부채 총 추정치에 1- 분담률을 곱하여 나 팀장주가 부담하는 부분만의 금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3년간 매출액에 대해 잔존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제품보증 충당부채 잔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스텝 11.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증기간이 3년으로 단일한 경우를 살펴보았으나 회사 실제 사례에서는 보증기간이 다양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와 제니시스의 보증기간이 다르고 한국의 내수 매출에 비해 미국 등 해외 수출 매출의 경우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인해 보증기간이 내수 매출보다 장기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럴 경우 각 보증기간별로 엑셀 탭을 따로따로 작성하여 충당부채 잔액을 정교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편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품 보증기간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보증기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사례에서는 보증기간을 그냥 3년을 직접 입력을 했으나 이제는 보증기간별 매출액 가중평균 보증기간을 수식으로 물어오게 링크를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기간이 3년에서 3.7년으로 늘어나서 36개월에서 45개월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매출액의 경우 아까 처음에 2019년 1월 말 결산일 현재 잔존 보증기간을 구할 때에는 36개월이 지났으므로 잔존기간이 빵이었으나 이제는 45개월 중 36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9개월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매출액에 대한 충당부채 중 잔액은 1월 매출액 곱하기 보증비율 곱하기 잔존 9개월 나누기 45개월이 되어 70726달러가 됩니다. 스텝 12. 또한 지금까지는 거래처가 HMG, 현대모터그룹 하나인 경우만을 살펴보았으나 나 팀장그룹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 엔진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거래처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거래처 중 연결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으로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예를 들면 탑5를 선별하여 각 거래처별로 엑셀 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거래처별 충당부채 추정치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외관법이나 케어프레스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보증비 발생 실적 추이를 거래처별로 정교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물론 보증기간별, 거래처별로 구분 기준을 세분하여 각각 계산할수록 충당부채 추정치 계산에 대한 정교함은 증가할 것입니다. 스텝 13. 여기까지 하면 연결기준 매출액 상위 주요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보증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과거 매출액 중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충당부채 총 추정치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를 다 더한 값이 해당 월말 결산 시 BS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월말 결산 분계를 하기 전에 BS에 남아있는 금액과 엑셀 템플릿에서 위의 12단계를 거쳐 구하는 값을 비교하여
잔액이 부족하면 엑셀 템플릿 금액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쓰고 차변에 제품 보증 비용을 기록하는 분계를 합니다. 그 반대로 잔액이 남는 경우 환입하는 분계를 하면 됩니다. 충당부채가 장기이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3년이라면 매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과거 3년의 모든 월별 매출액에 대한 보증 잔존기간의 평균은 보증기간의 50%인 1.5년이 되어 그 기간이 장기라기보다는 단기에 가깝습니다. 또한 할인율은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아니라 충당부채에 고유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IFRS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빅4 회계법인의 IFRS 해석서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국공채 이자율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할인율이 5% 미만으로 높지도 않고 기간이 1.5년 정도의 비교적 단기이어서 현재가치 할인으로 인한 차이는 금액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제품보증 충당부채 계산 템플릿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무회계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